자, 55페이지 차고 연이어서 합시다. 자, 이 경우에 이 아까 중요부로 차고고 중대한 과실이 없애야 되는데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해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 이 사람이 패소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항소할 수 있죠. 패소한 사람이. 한 번 더 싸울 수도 있죠. 한 번 더 싸웠어. 이 사건에서.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니까 파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요 이렇게 팔아먹었거든. 야,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요 팔아먹었으니 다음 시가 이 반면 사기다. 사기는 또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한 거야.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요 라고 해서 팔았으니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한 의사표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했어요. 근데 사기가 되려면 이렇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땅 사가세요. 왜? 공장 줄 수 없는 땅인데 사가세요. 공장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망해서 이 사람이 착오에 빠지고 그럽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공장 지을 거니 파세요. 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단은 고의가 없다는 거야. 사기가 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을한테 내 땅인데 사가세요. 공장 분명히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을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리고 거기에게서 그럽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해가죠? 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기도 안 되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내용은 의미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이따 동기의 착오. 이 동기는 의사표시를 한 이유거든요. 이유. 이 동기는 이 내용이 이렇게 이놈이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이 뭔지 알죠? 법률행위 내용,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효과 같잖아요. 의미. 그러면 동기가 내용이 되려면 자, 첫째가 판례 입장입니다.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요. 표시만 되면 되지 상대방과 동기를 내용으로 하려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 동기가 상대방이 유발했어요. 상대방이 유발했으면 이놈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 이 사람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는 건지 뭐 삶아 먹을 건지는 이 사람은 내부 땅을 산 이유죠. 땅을 산 이유죠. 그러니까 이거 땅 사서 공장 지을 건지 뭐 할 건지는 이 사람의 이유죠. 이유. 동기죠. 이유 및 동기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땅 사서 공장 지을 거니 라고 표시했죠. 표시했으니 내용이 된다는 거야.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도 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는 이렇게 표시되고 그 상대방이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합의, 동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까지는 맞을 필요 없어. 그러나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다 면은 표시 여부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하나씩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근거 조문을 잘 이렇게 핵심 단어를 보고 그걸 연상해서 쭉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씹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근거 조문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착오의입니다. 착오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 의사와 진의와 표시행위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자, 비진의와 통정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다릅니다. 또 당사자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어. 약정할 수 있죠? 아까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특약은 유효하죠? 즉 판례는 착오에 의한 규정은 의무규정이다. 이것도 기출 나왔습니다. 성립요건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자,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현 취소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본인 즉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표의자 밑줄이고 무효주장자죠. 취소주장자죠. 취소주장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닌 거 시가의 착오, 중요부 착오가 아닙니다. 평수가 약간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별표 치세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자, 이게 오른쪽에 57페이지 판례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판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야.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어. 근데 원인 무효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 착오이다 아니다. 그럼 기출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 왼쪽에 보세요. 다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으므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 존재한 것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에게 있죠. 이것도 기출 나와서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경과실이 존재해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이해하세요? 경과실 보세요. 이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과실이 있어. 경과실, 작은 과실, 사소한 부주의. 현저한 부주의는 사소한 부주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그잖아. 경과실은 사소한 부주의는 현저한 부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지. 이해가요, 이거? 경과실은 존재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 경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과실이 있어. 경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까 취소해. 취소 당하는 사람은 손해를 받죠. 손해를 받죠. 그럼 만약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경과실이라고 봐. 중과실이 아니고. 그럼 이제 취소를 해버리죠.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까. 그럼 이 취소하려는데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손해 본다면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게 백부주의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적법행위로 취소했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손해 본다 하더라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손해배상 있잖아요. 참조적으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은 둘 중 하나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켜. 그러면
채무불량이 돼요. 채무불량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하나 나와. 그 다음에 계약은 없는데 고의 과실록, 고의 일부러 실수로 고의 과실록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든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둘 중 하나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근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경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해본들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 불법행위가 되느냐. 백부조에 따라서 지금 백부조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소했잖아.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야. 그것도 별표고 기출입니다. 기출 판례죠. 밑에 판례가 있어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관청이 알아보지 않았어요.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판례는 다음에 봅시다. 이용하려는 건데, 자, 그건 좀 보고. 입증 책임 아까 봤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표의자가 지지만 표의자가 취소 주장한 자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은 상대방에게 있다. 효과. 위착오 요건을 갖추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봅시다. 동기는 이유라 그랬어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기가 상대방 표시 동그라미 표시되거나 알려졌죠. 그럼 의사표시 내용으로 포함된 경우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하려는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죠.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뭐 나머지 판례니까 판례는 지금은 보지 맙시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문제는 60페이지에 5번. 해제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넘기가시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으로 넘어갑시다. 사기 강박. 사기 강박 110조가 나옵니다.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 1항, 2항. 2항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제3자 밑줄이죠. 행한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죠.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아까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아까 진의하는 의사표시 통정 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해요. 근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 이 하자가 사기 강박이야. 사기 강박.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갑과 을 사이에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없는데 사기를 쳤어.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서 이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판단 의사표시를 해요. 배우자가. 즉 상대방이 직접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이 기망을 해서 헷갈리게 해서 판단은 의사표시를 하게 합니다. 이게 사기한 의사표시. 이게 이제 110조 1항이야. 110조 1항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사기가 되려면 이
이 을이란 놈은 기망을 한다는 고의가 있고, 고의가 또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두 개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사건에서는 이단의 고의가 없잖아요. 아마 그럴 거요라고 팔아먹었으면 고의가 없는 거야.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기망행위는, 요 놈은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도 포함이 되죠. 이건 적극적 기망이죠. 그 다음에 소극적 기망도 되느냐, 부작위한 기망도 되느냐, 부작위. 된다는 얘기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기출 판례가 공동묘지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입주해 보니 창문을 딱 열어보니 공동묘지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는 미리 공동묘지가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아서 부작위, 즉 소극적인 기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망이 있으니까 사기다라고 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소극적 부작위로 취소하려면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을 때 그때 사기가 된다는 거죠. 대충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망행위에 이런 건 어떠냐. 이게 허위 과장 광고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거예요. 허위 과장 광고. 야, 여기에 투자 막 그런 거죠. 여기에 투자하면 뭐 500만 월 수입 500만 원이야. 그죠? 허위 과장 광고. 그럴 때는 이게 허위 과장 광고가 다 사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다소의 허위가 포함되니 약간의 허위 과장 광고는 이거는 그걸 보고 투자자가 결정해서 자기 결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게 광고는 약간의 과장성이 있죠. 그죠? 전전이가 닭 선전할 때 딱 먹으면 막 거의 막 뿅 가버리지, 전전이. 근데 사 먹으면 뿅 안 가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의 허위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니다. 다소 약간의 허위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니다. 다 기출입니다, 이거. 기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박도 마찬가지죠. 강박도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요 집을 상가를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을 팔라고 하지 않았는데 요 조폭이 이렇게 팔아라라서 강박을 해요. 강박행위를 해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포심에 떨어요. 그래서 판단 의사표시한다. 똑같죠? 겁을 줘서 겁먹게 해서 판단 의사표시. 근데 이 강박이 정도가 극심하다. 사시미 칼들이라고 강박해. 목에다가. 그거는 원래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 이상 취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정도가 극심하다면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당한 고소고발이 강박이냐? 정당한 고소고발은 사실은 강박이 아니죠. 정당한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다.
취득 목적이라면 이것도 강박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부정한 고소발할 때 매덕 안 주면 고소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고 상대방이 직접 기망했으니 바로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이 경우도 바로 취소할 수 있어.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해버리면 똑같이 아까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한 것은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거고. 그죠? 그 취소로서 소유권을 넘겼다 손치더라도 그 취소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내놔라 주장할 수 없는 거고 그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110조 2항에서는 제3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사기친 경우.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사기쳐서 을한테 계약을 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쳤어요. 제3자가. 그럼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이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하려면 피해자가 취소하려면 상대방 그 집을 산 사람이 요 제3자가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어 과실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그 사실을 요 사기 당한 사람이 요걸 입증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댄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어. 이게 110조 2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판례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 이게 채무자야. 주채무자야.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꿀라 그러니 보증인을 세우래. 이게 보증인이냐. 보증인을 세우래. 보증 잘 안 서주니까 가방끈이 짧은 그 보증인을 사기친 거야. 그래서 은행하고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돈은 꾸는 사람이 은행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보증인 세우래. 그러니까 보증인을 사기쳐버린 거예요. 돈 꾸는 사람, 주채무자가. 그래서 자, 보증계약을 체결하겠어요. 그때 아이고 당했구나라고 해서 보증인이 은행을 상대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려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증거를 대라 이거지. 에? 증거를 대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보증인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입증이 힘들지. 예. 보증인이 입증을 해야 되죠. 은행은. 그렇죠. 보증인이 입증해야죠. 그걸 입증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이것도 사기나 강박을 했어. 그렇게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손해배상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 계약은 없는데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기친 사람 있잖아요. 요 사기친 사람. 겁준 사람. 그죠? 사기친 사람, 겁준 사람. 요 사기나 겁주는 것은 불법행위죠? 사기나 겁준 것은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사기친 놈. 그러면 사기친 사람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의 구제책은 가부 구제책은 아까 110조에서 이걸 취소하든가, 아니면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취소해야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취소하든 취소하지 않든 상관없이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교재 봅시다. 거기 보면 사기입니다. 상대방을 기망 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그 기망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2단의 고의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적극적 기망. 자, 적극적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기망 상태에 빠져가는 행위죠. 소극적 기망. 상대방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다 포함되죠. 근데 아까 소극적 기망 밑줄 치고 공동묘지 사건이라고 쓰세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 기출 나왔습니다. 공동묘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강박이죠. 강박 상대방을 공포 상태에 빠지가고 그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강박으로 의사결정 자기가 완전히 박탈됐어. 사심이 칼로 들이댔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무효죠. 무효입니다. 오른쪽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는 갑은 그 그림에서 갑이죠. 엑스토지. 제3자가 사기 강박에서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 후 이전 등기를 했고 그 후 을은 그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을이 병에게 처분한 후라도 갑은 을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선이 병에게는 무효 주장하지 못하죠. 자, 1번 보세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즉 손해배상과 취소는 별개고 동시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기출이죠. 따라서 피의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미리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양가로 2번은 일단은 별표를 치놓으세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대리 쪽이니까 대리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보면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3번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악의를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첫 번째 65페이지의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죠. 공동묘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 고지하지 않았어. 기망이죠. 맞죠? 공동묘지 사건. 동그라미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맞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다소가 들어가죠. 동그라미. 약간의 광고는 허용되죠. 허유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 안 되죠. 약간의 허위는 기망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죠. 4번도 보세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 취소했습니다. 상담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지. 이건 조문이죠. 네? 5번은 지금은 보지 않고요. 판례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알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비지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제 의사표시에서 착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사기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의 기망행위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예, 이것도 기망이 사기단 말이에요. 사기니까 결국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예. 사기 강박 친 사람. 이건 상대방한테, 이건 제3자한테.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자, 의사표시를 했어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을한테 1억에 팔겠소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합시다. 이 청약, 이게 이제 표의자입니다. 의사표시한 사람. 이 사람이 상대방. 그러면 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편지로 써붙였다 합시다. 편지로. 요즘에 편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있어요. 이메일. 옛날에 손수 편지 쓰면 요즘에 이메일로 하잖아요. 다. 이메일도 편지죠. 그죠? 그러면 이 편지가 이 사람한테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첫째, 각국 입법주의가 이 사람이 편지를 쓸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표백주의라고 그래요. 표백. 쓸 때. 이주의를 취하는 주의가 없죠. 표백할 때. 쓸 때 의사표시 효력을 이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건 없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편지를 붙일 때 발신한테 효과가 발생한다. 발신주의. 아니다. 세 번째, 요게 편지가 이 사람한테 도달할 때 효과가 발생한다. 도달주의. 아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읽을 때 요지죠. 요지주의. 읽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이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이제 111조단 말이에요. 그 111조 거기 67페이지에 조문이 나오죠.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한 때, 도달이 동그라미죠.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 항도 잘 보세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붙였어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했어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없다면은 표백주의겠죠. 상대방이 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있다면은 상대방 있는 원칙이 동그라미 1번에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억. 도달이라는 것은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서 그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수령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고 뭐 간단합니다.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위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 이 판례는 별표 치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했다는 것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입증의 경감을 위해서 우리 판례가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아니면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으로 띄운다. 내용증명으로 띄운다. 재개발 제가 하면서 전부 내용증명 굉장히 복잡해요. 세부 만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이 등기우편이나 아주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다 보냈어요. 나중에 문제 오면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 그래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해서 이게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추정돼. 도달로 추정돼 버려요. 도달로 추정돼 버려요. 그리고 우체국 가면 도달했다는 게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요거요. 근데 보통 우편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보통 우편. 보통 우편. 우편 중에 보통 우편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우편은 그런 효과가 없다. 그 판례 중요하죠. 몇 번 나왔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그랬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밑줄 치고 이렇게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봅니다. 달리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거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내용증명 등기우편은 반대 해석한다면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자, 나중에 볼 거예요. 거기에 밑에 박스 보세요. 밑에 박스에 1번 자 별표입니다. 1번. 1번 무건대리인 상대방의 추구한 본인 확답 131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 112조입니다. 112조. 의사표시 상담 이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밑줄입니다.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의사표시로서 대항 못하는데 그러나 법정대리 도달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이 사람 편지를 붙였어요. 이 사람 미성년자야.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편지를 받았으면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법정 대리인 부모가 도달을 알았어요.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근데 113조는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어.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게 많아요. 재개발 사업을 해서 본다면 요 재개발은 못 산 동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개발 이제 어제부로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조합 가서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이게 한 3만 평 정도입니다. 3만 평. 근데 어제 한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3만 평이 이제 현대 아이파크에서 4m 간격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조합 들려서 보고 왔는데 3만 평이 쫙 있는데 완전히 막 미로였거든요. 여기. 막 이렇게. 가면 뭐 여기 스레트 집, 주인이 없는 집도 있고 근데 이거 싹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 수용제기를 하고 다 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뿌듯하더라고. 저걸 내가 어떻게 했지? 뿌듯했는데 이제 시공사로 다 넘겨줬어요. 아이파크로 다 넘겨줬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이제 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흙을 다 파내는 거예요. 흙을 다 파내고 거기 이제 경사가 이렇게 되는데 15도로 경사 다 하고 흙 터닫기 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땅도 파. 근데 이쪽이 안반지대니까 좀 시공사가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안반. 근데 조합장님 뵙고 했는데 이게
2000한 300세대 저 되거든요. 근데 재계약이 조합원이 한 1000명이고 2300이니까 1300개가 일반 분양 완판해서 다 팔렸어요. 근데 이 공사비가 3500개 아이파크에. 근데 아파트를 들어오는 금액이 5,500이에요. 그러면 2천억 남죠. 조합이 2천억 남잖아요. 2천억을 누구한테, 이게 남는 거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분배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한 3,500만 원 정도 분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성공 케이스죠. 제가 한 곳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철거하고 수용 재개할 때 이게 못 산 동네니까 여기 막 골목 쓰레트집 막 무너진 많아요. 근데 소유자를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일본에 있어요. 또 일본에 있어요. 방치해놓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냥 도심에. 그럼 이 사람들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피가 1억 7천까지 올랐으니까 방치했는데 그냥 1억 7천 올랐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일본에서 한 번 오셨더라고 가지고 가보니까 거의 쓰러지가는 집이었고 쓰러지가는 집을 옆집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또 자기는 방치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 조합을 대신해서 제가 수용 재개를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공시송달하는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수용 재개를 할 때는 법원이 아니고 구청 게시판에 붙여 2주간. 공시송달 많이 합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그 공시송달. 그게 지금 113조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때는 민사소송 공시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 거기, 문제 하나 볼까요? 69페이지. 기출문제입니다. Q. 의사표 효력 발생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편지 붙이고 사망하더라도 상관없죠? 맞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합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도달로 봐줍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면 도달로 본다 그랬죠? 판례고. 4번 보세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통지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영향이 미치지 않죠? 따라서 법정들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틀렸죠?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4번이 틀렸죠? 5번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을 거절합니다.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끝났습니다. 이제 법률행위 대리로 갑니다.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대리라는 거는 대리다. 잘 나오나? 대리. 지우고 할까요? 이 정도까지는 지웁시다. 대리. 지금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잖아요.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대리는 시켜서 하는 거죠. 시켜서. 내가 변호사 선임했어. 그러면 변호사를 내가 선임하는 거죠. 그럼 그 변호사가 나의 임의대리인이야. 임의대리인. 변호사.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집이 대구에 서울 사람인데 대구에 집이 있어.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나요? 2시간은 안 걸리죠? 2시간 안 걸리죠? 대구까지. 그러면 1시간 40분. 근데 사실은 뭐 서울역에 딱 있으면 쉬운데 서울에서 또 서울 자기 집까지 해서 또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정도. 교대중. 그럼 2시간. 하루가 가버려요, 그냥. 지방 갔다 오면 하루 가잖아요. 바쁜데. 그러니까 이 집주인 본인이 자, 대리를 선임해요. 대리권 주고 팔아달라. 대리권 수여하죠. 그래서 대리를 꼬치 친구한테 팔아달라. 그럼 네가 상대방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네 책임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대리인이 누구한테 팔 거냐?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상대방이 콕 찍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찍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는 매매를 하는 거지. 팔아달라고 했으니. 팔아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는 갑대린 의리요.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하라는 거야.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게 현명이라고 그래요. 행위는 내가 하지만 효과는 갑이 받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사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그래요. 상대방이 자, 효과가 대리 효과가 본인의 귀속에. 그럼 매매 효과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매매 효과, 매매 목적, 매매의 내용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러면 둘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시키다 하더라도 시켜서는 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삼명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삼명관계. 그리고 대리는 여기서 대리 개념이 대리란 대리인이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 다른 말로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똑같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합니다.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 아까 법률 효과가 매매 법률 효과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제도다.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대리라고 한다.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제도다. 1시간 끝났네. 빨리 가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